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예고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 2차 전지 급락 배경 및 전망 정리해 볼 텐데요. 함께 여러 자료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했는데요. 12월 9일 하루에만 마이너스 3에서 6% 정도 하락했고 어제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만 적어도 5%대, 크게는 14%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락폭이 큰데요. 그 배경 한번 살펴보시죠. 배경 중 하나 먼저 테슬라 리스크입니다.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 관련 건으로 시끄러울 때는 아랑곳하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은 실적과 연관되는 기사이다 보니 그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생산 감축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향 원통형 배터리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다는 기사인데요. 사실 관련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테슬라를 주문하면 신차를 받기까지 22주가 걸렸으나 최근에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에서도 테슬라 중국 판매 둔화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전 세계 배터리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추세적 성장은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더 큰 배경은 이 전반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설인데요. 또 12월 들어서 느끼셨나요? 뉴스 헤드라인에 장식한 키워드가 온통 경기 침체설입니다. 올해 주요국들이 단행한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 기조의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혹독한 소비 침체가 온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 증가, 또 이를 고려한 신규 투자 감소,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원재료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 감소, 또 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위 100대 기업의 3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 매출은 18% 증가였으나 이는 가격을 상승했기 때문이죠.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을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판매량이나 소비량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24.7%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가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설도 번지고 있는데요.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라는 IMF의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IMF는 지난 10월 내년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2021년 6%, 올해에도 3.2%로 전망되는 수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저조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게 보고 있는데요. 기관별로 좀 상이하지만 마이너스 1.3%에서 1.7%, 평균적으로 1%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미국의 CPI, 또 연준이 12월 FOMC를 앞두고 현재로서 그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다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좀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급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매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는 당연히 둔화하고 이는 사실 산업 섹터별 영향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인데 그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매출액 증가와 컨센서스 상승하는 업종으로 내년에는 기계, 화학, IT, 가전 등의 업종이 조금은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되는 반면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전통적인 경기 순환주의이기 때문에 소비가 침체되고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당연히 미루겠죠. 그래서 자동차 섹터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약세로 전환시키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테슬라 리스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요. 이렇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에게 테슬라만 원톱 클라이언트가 아니다. 사실 2022년에 지난해부터 글로벌 전기차, 자동차 기업들과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LG 엔솔의 경우에 GM, 스텔란티스, 혼다, 현대차, 또 SK온은 포드,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와의 합작 공장을 짓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또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 등 기존의 그 자동차 업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계속 꾸준히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다변화까지 사활을 걸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물 업체, 특히 리튬 관련 업체들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테슬라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만 원톱 의존하는 클라이언트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침체 부분인데요. 사실 얼마나 그 진폭이 큰지 또 얼마나 오래갈 경기 침체인지 제가 어떤 전망을 할 입장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잘 모르겠는데요. 또 한편으로 시장을 이기는 종목 없다는 말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는 언젠가 지나갈 것이고 소비는 되살아나겠죠. 자동차 구매가 지연될지언정 앞으로 사라질 구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자료는 포르쉐 관련 11월자 기사인데요. 포르쉐 역시 전 모델을 전기차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일반 세단이나 외건, SUV뿐만이 아니라 레이스카 역시 전기차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기차화는 어쩔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다 라고 기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기차 섹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2025년부터 주요국이 순차적으로 신차 그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는 필연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떨까요?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 아무나 뛰어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고 있는 자료는 올해 배터리 업체들의 국가별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인데요. 중국이 57.8%, 한국이 25.2%, 그리고 일본이 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탑이긴 하지만 한국 역시 못지않은 메이저 플레이어죠.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어떨까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43.7%, SK온이 21.2%, 삼성 SDI가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국내 3사의 점유율이 81.2%나 되고요. 해당 시장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0.4%로 증가를 했습니다. 즉 결국 투톱, 중국 기업과 중국 시장을 겨냥한 중국 기업과 한국의 기업이 투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2차 전지 사업은 한마디로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산업입니다. 공장 성립에만 최소 2, 3년이 걸리고요. 기술 개발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공장을 짓는데 천문학적 자금 역시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로 글로벌 기업들과 합작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있죠. 공장 하나 설립하는데 5조 원에서 6조 원대가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다. 그 점 역시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에게도 좀 경쟁력이 높게 처지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2차 전지들의 높은 퍼는 경기 침체설을 앞두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 퍼가 204, 포스코 케미칼은 95, 삼성 SDI 2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경기 침체가 된다 그러면 높은 퍼인 기업들 또 뭐 기술주들의 영향이 좀 불가피하거든요. 해서 너는 어떻게 취하는데 어떤 입장을 취하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조심스럽게 나눠서 분할 매수가 저의 결론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관련 글
공유하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페이지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뉴스 헤드라인 어떠세요? 감원 충격, 당신의 직업은 얼마나 안전한가, 주택시장 침체, 부동산 시장 붕괴, 적자 감축 방안. 해당 기사들 거의 뭐 지금 현재 보이는 뉴스 기사들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1990년 10월의 기사입니다. 해당 책에서는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뉴스 헤드라인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1990년의 10월의 기사는 이랬었으나 1991년 말에 S&P 500은 30%, 다우존스 지수는 25%나 상승했다라고 전해지면서 피터 린치 역시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좋았어. 다음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부정적인 뉴스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값싼 주식을 쓸어 담을 거야 라고 다짐하기는 쉽다. 하지만 새로 닥친 위기는 항상 이전보다 심각해 보인다. 따라서 악재를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고 시장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보다 이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는 장기 보유할 생각이 있고요. 또 내년에 정말 경기 침체가 와서 더 많이 하락을 한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같은 데이터 자료를 보고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제 자료가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